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도리. 저는 루미입니다. 여러분 와.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자리를 비웠던 것이 무림의 고수가 되고 싶어서 잠시 수련을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광주 무등산에 유명한 고수님이 있다고 하셔서 전수 받으러 갔다가 이제 하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무림 내공과 함께 팟캐스트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수님 환영합니다. 저희는 고수가 되지 못했는데 홀로 고수가 돼서 나타나셨네요. 저희가 루미님의 기wan과 함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여름 축제새입니다. 네, 여름 축제새가 뭐냐면은 여름 축제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는 새일 수도 있고 여름을 맞이해서 모습이 크게 바뀌는 새일 수도 있고 각자 생각나는 새 한 종씩을 준비를 해서 오늘 소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소개해볼까요? 혜연님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저부터 제 새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떨려. 전 실은 알아요. 뭔데요? 뭔데요? 아까 봤어요. 그 새 아니에요? 뭐? 아까 본 새? 초성 알려주세요, 초성. 혜연님이 준비한 새 초성이 히읗이거든요. 히읗이에요. 맞춰보세요. 흰죽지. 땡이에요. 아, 아니었어? 히읗? 아까 흰죽지를 검색하고 어. 계시길래. 호사도요. 오, 그걸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에이. 호사도요를? 네. 호... 근데 약간 호사비율이? 축제에 걸맞죠. 호사도요. 어때요? 네, 걸맞아요. 완전 화려하고. 그쵸? 네. 하지만 안 했어요. 그럼 뭐야? 그러면? 나 뭐게? 호사도요일 줄 알았는데. 진짜? 호리병도요. 아, 호사도요가 예측한 그거였어? 어. 아. 뭐야? 진짜 뭐야? 모르겠어. 흰 제가 눈썹 황금색? 준비한 새는 흰먹물 드세요. 흰죽지 제비갈매기입니다. 왜 침묵이 험돌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죠.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피소드가 아니면 영원히 다루지 못할 새를 선정하였다고. 그냥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새. 약간 사심도 그치. 들어갔고. 지금 소개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언급되기 어려워요. 그러네요. 제비갈매기 음. 특집도 이미 지나갔고. 흰죽지 제비갈매기입니다. 영어로는 White Winged Tern, 하얀 날개를 가진 제비갈매기라는 것이죠. 흰죽지 제비갈매기 아시나요? 도감에서라도 본 적 있으신가요? 까만 애 아니에요? 아니요. 아, 스포됐어요. 까매요? 알지. 알아요. 흰죽지 제비갈매기라고 하면은 제비갈매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럼요. 갈매기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갈매기 날개가 희지 그러면은 왜 흰죽지를 강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눈을 감고 갈매기를 상상을 해보시면은 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날개가 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몸통이 희고 날개는 회색이에요. 맞네요. 그쵸? 그래서 날개 밑면은 흰빛인데 서 있으면 날개는 회색이다. 그런데 이 제비갈매기 역시 겨울에는 몸이 희고 날개가 회색빛 또는 검은빛 얼룩무늬를 띱니다. 근데 왜 흰죽지 제비갈매기라고 하냐? 여름에 모습이 사뭇 달라지는 새인 건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서 있을 때 날개가 아주 흰색입니다. 그러면은 흰 제비갈매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놀랍게도 몸통은 까매집니다. 여름에요? 네, 날개와 몸통의 컬러 체인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름이 되면은. 그래서 검은 머리 갈매기나 붉은 부리 갈매기처럼 머리가 검은 갈매기는 좀 있었지만 몸통까지 까맸던 갈매기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흰죽지 제비 갈매기는 여름에 몸통이 온통 검은색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제 무광 블랙으로 온몸을 칠하고 완전 간지. 그렇죠. 날개 쭉지랑 꽁지만 흰색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약간 정장을 잘 차려입은 멋진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축제에 조금 단정하게 왔다. 아, 축제에 오셨어요? 여름 축제세잖아요. 아, 축제에 오셨어요? 아, 제법 진지한 축제에 오신 화려하게는 안 갖고 그러니까. 단정하게 간 사람이, 간새인 거죠. 단정한 타입.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겨울깃도 매우 깜찍합니다. 흰죽지 제비갈매기 겨울깃 아시나요? 하얀 거 모르는데 아니에요? 아까 반전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날개가 깜장이 되나요? 그쵸. 근데 겨울깃 이제 흔한 제비갈매기들처럼 이제 몸은 희고 날개 잿빛인데 머리에 헤드셋을 끼고 있어요. 어머, 귀여워. 그런데 놀랍게도 헤드셋을 낀 제비갈매기는 몇 종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정말 헤드셋을 끼는 게 약간 그 찜질방에서 양머리 하는 그 수건처럼 끼는데 정수리 부분이 까맣고 거기에서 귀까지 길게 까만색이 내려와서 귀 부분에 동그란 무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부터 이렇게 좁아지, 검은색 부분이 좁아지다 갑자기 귀에서 동그랗게 커지는 거예요. 완전 찜질방 양머리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완벽한 헤드셋을 착용. 그래서 겨울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찜질방도 가는. 그치. 찜질방 가고 음악 들으면서. 이 흰죽지 제비갈매기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도감에서 밖에 만나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비갈매기 자체를 잘 울지 말자. 못했어요. 이 친구 몇 센치일까요? 저요. 65cm? 뭐라고? 뭐야? 33cm. 갈매기가 몇 33cm. 센치인데? 33cm. 33 땡. 35. 땡. 40. 땡. 42. 형둥오리가 몇 센치죠? 50, 62. 그러니까 형둥오리보다 제비갈매기가 클 순 없어요. 그래요? 52. 작아요, 작아. 제비갈매기류는 겁나 작아요. 25. 25! 정답입니다. 아, 작네? 작아요. 엄청 많이 작네. 제비- 진짜 제비갈매기 생각보다 작아요. 너무 작은데요? 그런데 이 친구, 다른 제비갈매기보다 유달리 더 짧게 잘 피는 것이, 이 흰죽지 제비갈매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제비갈매기보다 꼬리가 짧습니다. 오. 제비갈매기의 특징은 이제 꼬리가 제비처럼 이렇게 파여있는, 약간 V자 모양으로 파여있어서 제비갈매기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안 파여 있습니다. 그냥 부채처럼 펼쳐지는 스타일이에요. 흔한 갈색 스타일. 제비처럼? 아니요. 갈매기처럼 펼쳐져. 아, 그냥 오케이. 동그랗게. 근데 이름은 제비갈매기죠. 그거는 뭐 이제 어떤 제비갈매기와 그 뾰족한 물방울 모양의 얄쌍한 그 몸 라인은 여전히 제비갈매기임을 티내는 상황인데 날면은 꼬리는 째뚱한 그런 느낌. 근데 이 꼬리만 짧은 게 차이점이 아닙니다. 제비갈매기는 물에 사냥을 할 때 물의 위를 높게 이렇게 날면서 뺑뺑 보다가 물에 팍 내리 꽂아서 퐁당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물에 떠 있는 걸 좋아하고 잠수는 거의 안 합니다. 그 수면 위를 가깝게 날다가 곤충을 낚아채는 방식? 그러니까 촉촉 이렇게 낚아채요. 퐁당 안 빠지고. 그런 방식으로 먹이를 잡습니다. 이런 멋진 정장을 입은 흰죽지 제비갈매기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오, 어디지? 아프리카도 맞습니다. 왠지 북극? 그러니까 극단적인 곳에 있을 것 같아요. 툰드라.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안 살아요. 미국? 얼음이 있나요? 페루? 얼음 없어요. 캐나다? 유럽? 모르겠어요. 유럽에도 살긴 살아요. 그럼 노르웨이는 아니고 유럽은 맞아요? 동남 유럽이라서. 따뜻한 데 살아? 네. 근데 제비갈매기류가 좀 보통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서식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저 제비갈매기 막 극지방 이동을 많이 갔다가 하잖아. 막 엄청 길게 떠나는 스타일이잖아요. 극지방에서 막 뉴질랜드까지 떠난다던가. 얘도 그런 식인데 이제 추운 데는 조금 덜 사시고 다른 제비갈매기보다는 주로 여름에는 온대 지역에서 번식합니다. 아시아 중부, 그리고 동아시아의 아무르 지역, 사할린 지역 이런데 그리고 유럽의 동부의 여름에 서식하고 호수, 습지, 바닷가, 하천에서 단체로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어디다? 아무르 지역이죠. 여름 번식. 러시아? 네, 그렇죠. 북쪽으로 좀 더 가면은 이 친구들 단체 번식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에 아니라 겨울에는 열대 지방인
동남아시아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월동을 합니다. 한국의 도래 현황은 어떨까요? 베이그런트요. 아니에요. 베이그가 아니에요. 테마네요? 오, 맞아요. 맞아요. 와, 해마구나. 패시지 마이그런트 꾸준히 레어. 오나 보네. 네, 나그네새입니다. 어디로 와요? 글쎄. 몰라요? 네. 알 줄 알았는데. 이게 근데 도감에는 패시지 마이그런트 레어라고 돼 있다는 것은 기록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막 검색하면은 그냥 뭐 여름에 그냥 온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의견이 다 달라서 제가 아까 확인하려고 그 검색했을 땐 여름철새란 말도 있고 이래가지고 확인하려고 그 흰죽지를 검색을 해서 흰죽지 제비갈매기 찾았는데 흰죽지를 한 것처럼 됐네요. 전 들킬까봐 완전 맘졸이었거든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니까. 새였네요. 그래서 은근히 서식 범위는 넓기 때문에 보고 싶은 깃에 맞춰서 이제 찜질방 수건을 보고 싶은지 멋있는 정장을 보고 싶은지에 정장. 맞춰서 계절을 선택을 어디 가야 하시고 되나? 여름이요 그러면은 남동 그 유럽. 지역을 이제 선택. 남동 유럽 가든지 프로그램 중앙아시아 프로그램처럼. 중앙아시아 가든지 이제 러시아 아무르 이런 데 러시아는 못 가시고 갈 것 같은데. 네, 차라리 중앙아시아나 유럽 추천드려요. 아, 웃겨. 사주 봐주시는 것 같아. 중국 쪽도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중국 좀 넓은. 약간 그 같은 티베트 쪽 아니에요? 같은 위도. 네, 그러니까 신장에도 살 수도 있겠죠. 아, 진짜. 재밌네요. 약간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절을 약간 선택하면. MBTI 테스트 하듯이 그러니까 약간. 나는 정장이 좋아. 나는 그래도 좀 일상적인 모습이 보고 싶은. 하지만 전 아무래도 사진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요? 저요. 아, 누가 만나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여름 축제새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여름 축제새는 바로바로 설명드릴 텐데요. 전 축제 갈 땐 평소에 입기 어려운 특별한 옷을 입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좋아하는 장신구를 걸치거나 평소보다 좀 특별하게 꾸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이 새도 특정 시기가 되면 평소와 다르게 아주 붉은 입술, 붉은 부리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시옷으로 시작하는 새. 잠깐만! 맞춰볼게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새? 근데 옷을 갈아입는데? 상모솔새. 사할린 아니에요. 붉은 대솔, 입술. 사할린 대솔새. 붉은 입술? 붉은 입술. 제비갈매기. 아니에요. 붉은 입술? 근데 저는 붉은 진짜 부리를 가졌대. 근데 저는 너무 맞출 수 없어요? 아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저는 뭔가 너무 다 쓰고 너무 고민을 한 게 이게 너무 상징적인 새인데 내가 해버렸나? 그래? 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시옷? 상수리나무? 정답은 잠깐만! 상무술새. 시옷이요. 아, 힌트. 시험무술새. 커요. 아, 수리. 아니에요. 아니, 수리동보. 두루미류예요? 아니요. 세제두루미? 뜸보기류예요? 아니에요. 새뜸보기. 아니에요. 답은 사다스인데요. 아. 이제 흔히 펠리컨이라고 불리는 새죠. 그래서 이제 사다새. 예상치도 못했다. 아, 진짜요? 저도 이제 뭐 하지 하고 도감을 휘릭 하다가, 이 새 정말 특별하다. 라는 붉은 생각이. 불을 가지고 있었어? 이게, 일단 선정 이유를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름깃이 이제 아래 부리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시기고요. 두 번째로는 베이그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새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날 기분이 축제다. 보면 축제다.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펠리컨 보면 정말 축제일 것 같아. 네, 그렇죠. 펠리컨 보는 아니, 펠리컨 날은 축제를 열어야 돼. 펠리컨이 오면. 맞아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이 펠리컨이 수백 수천 마리의 큰 무리를 형성해서 진짜? 뭐 둥지를 짓고 육아를 진짜? 한대요. 물론 각자의 경로 같네. 아이는 각자 돌보겠지만 그리고 평소에도 막 수백 수천까지는 아니겠지만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찾고 사냥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축제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그런 특징들이 약간 축제를 연상한다. 그러니까 여름에 붉은 입술로 이제 막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논다 이런 그건 좀. 그런 스토리도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셨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준비돼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몸 길이가 무려 잠깐만. 얼마일까요? 120. 1m 50.
130. 위로. 50보다 더? 180? 야, 부리가 너무 큰 거야? 210. 170입니다. 왜? 부리는 50cm 부리가 정도라고 50. 하고요. 몸도 170? 크다. 정말 길죠. 몸도 커. 날개 근데 평균은 선 키는 얼마 정도? 선키가요. 부리가 50이니까 120 정도인가? 근데 막 근데 몸통이 120인 사람- 거지. 선 길이가 120인 건 아니지. 그러니까 눕혀놔서 재잖아요. 네. 그러면 부리가 이렇게 그죠. 눕혀져 근데 있었다고. 목이 엄청 이렇게 뒤로 가 있잖아, 얘가. 근데 이제 거북목이 사진이나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봤을 때는 그 사람 골반 작아. 그러니까 그게 120 1m? 정도잖아. 그러니까. 온다고 해요. 1m? 근데 이제 세계 8종의 펠리컨 사다새들이 있는데 거기서 달마시안 사다새는 180cm라고. 선 키가? 네, 성키가 야, 정말 야, 대단하죠. 공룡 아니야? 진짜 공룡 아니야? 진짜 공룡 잡아 먹힐 수 또 있다. 키웠다 못 키울 것 같아. 궁금하다. 그래서 나중에 사다새 특집으로 좀 잡아서 설명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개괄적인 설명을 오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도래했던 기록이 있는 사다새는 총 2마리인데요. 2마리나. 2종인데요. 마리? 그 중에서 2마리지 뭐. 그중에서 이제 사다새 좀 대표적인 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형 조류고요. 평소에는 이제 펠리컨은 아시다시피 윗뿌리랑 아랫뿌리가 있고 그 아랫뿌리 아래에 큰 주머니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 그러면 부리랑 주머니는 따로예요? 네, 따로예요. 아. 그래서 이제 물론 아랫뿌리가 있는데 이제 그죠, 주머니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주머니까진 부리가 아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윗뿌리가 회색인데 번식기에는 윗뿌리가 검고 아랫뿌리가 붉어진다고 해요. 네, 여름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붉어져요? 쨍? 쨍빨. 빨강이에요? 빨강. 네, 빨강. 신기하다. 쨍빨로 붉어지고요. 계절에 따라 이렇게 변화가, 부리 면에서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좀 확실한 새입니다. 근데 이제 사다새는 다 큰데, 몸도 통통해, 머리도 부리도 크고, 목도 긴데, 무게도 되게 무겁고요. 15kg 정도 된다고 진짜 무겁다. 해요. 근데 이제 짧은 게 있다면 다리가 진짜 두루미, 짧아요. 두루미 몇 킬로예요? 두루미요? 두루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두루미 10kg 10kg 되지 이내였어요. 않나? 10kg 이내였던 것 같아요. 20까지는 막 안 돼. 네, 20까지는 안 돼. 두루미 근데 딱 봐도 약간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좀, 마른 타입. 맞아요. 근데 이제 사다새 친구는 제법 크다. 그리고 약간 귀여운 점이 뒷머리가 좀 부숭부숭해서 막 자다 일어난 곱슬머리처럼 이렇게 뭔지 알. 약간 까치집. 덥수룩? 맞아요. 약간 덥수룩한 까치집 같은 게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특징 중에서 눈에 띄는 건 큰 부리인데요. 전 세계 새 중에 부리가 가장 길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부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cm 가까이 되고 부리 아래쪽이 장난 이제 아니다. 주머니처럼 늘어져 있는데 아래 부리 자체는 얇은데 이제 그 아래 혀 근육이 고무줄처럼 쭉쭉 잘 늘어나서 혀가 이제- 얼마나 길까? 근데 혀는 짧아요. 에? 그러니까 혀는 짧고 그걸 받쳐주는 그 아래 근육들이 좀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그럼 그 스타일. 근육은 어디 근육이에요? 목 주머니 근육 근육이에요? 아니야? 주머니 근육이. 주머니 근육? 근데 혀의 일부로 본 것 같더라고요. 아. 하여간에 이제 펠리컨은 먹이를 먹을 때 물고기나 좀 큰 동물들을 안에 가두고 나서 먹는데 풍선처럼 어항이에요, 어항. 그쵸. 어항처럼 잘 늘어나서 물을 13리터까지 담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뭐가 안 대단하죠? 말려? 아니, 정수기 그게 뭐가 얼마야? 안 마를 때? 1.5리터? 아니, 아니, 5리터? 정수기 10리터? 5리터? 그거 큰 거. 5리터밖에 안 돼? 5리터 이러지 않나? 와, 여러분, 아무튼 펠리컨 10리터 미만이었던 듯. 진짜 물 먹는 하마를 대체할 브랜드로 물 먹는 사다새 그거는 추천합니다. 자기 혼자 먹는 거잖아. 그냥. 하나는 혼자 안 먹어? 물 먹는 하마는 제습제잖아요. 살릴 것도 되지. 다 그 물. 제습은 안 되고 빨아들여 물만 그냥 제거. 정수기 브랜드로 가자, 우리는. 청수기요.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저는 물을 담았으면 물고기를 담으려고 물을 담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은 약간 담으려고 한 게 아닌데 담긴 거잖아요. 그럼 물고기 먹고 그 물도 마셔요?
버리지 않을까요? 마실 수도 있고 다시 먹고 태 뱉을 수도 있을 것 마시면 같아요. 뭔가 너무 많이 그쵸, 너무 마셔서 많잖아요. 그냥 물고기 먹다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다 멈출 때 목구멍에? 자연스러울 아. 것 같고.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원래 마라톤 끝나고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적혈구 용출돼서 안 좋잖아. 근데 뭔가 저희가 목마를 때만 물 마시는 것처럼 알아서 조절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맨날 13리터가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최대가 13이고.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만 13리터. 그렇죠. 긴급하게 물고기를 물고기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그래서 빨리 많이 먹어야 돼. 긴급하게 13리터. 긴급해요. 근데 진짜 토끼, 강아지, 비둘기 같은 큰 동물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근데 그러면 주머니에 토끼를 넣어요. 주머니예요. 넣어요? 주머니에 토끼 넣어요? 그 자기의 그 네. 약간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겠죠. 근데 꿀꺽 그냥 삼켜놓고 아, 이래 진짜? 부리를 닫고 있으면 이제 진짜 토끼가 날뛰면 어떡하지? 주머니 상처 나면 어떡하지? 그러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지 못했는데 나중으로 남겨놓고 싶은 아니 사다새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되게 특징이 많더라고요. 다양해서. 그래서 이 축제 특집에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다른 나라에는 사다새가 좀 흔하거나 네, 텃세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도 사다새가 많고 네. 그런데 실제로 약간 강아지를 먹어버린 그러니까. 사고가 있다고 그 해요. 영상 겁나 많이 봤어요. 그래요? 애기들 유아차이를 막 타고 있는데 부리를 이렇게 대봐. 그 부리를 대보는 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지 보는 거래. 이렇게 부리를 벌려가지고 애기를 이렇게 대보는 거야. 삼킬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래. 무서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위험하니까 빨리 쳐내야 된다고? 성인이? 강아지나 그런 애기 같은 사이즈는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약간 간을 본다던데? 근데 진짜 저도 약간 사다새를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그 약간 전 거기서 봤어요. 일본 예능인데 연예인이 직업 체험하는 예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예인이 동물 관리자를 체험하는 하루였어요. 근데 이제 사다새한테 먹이를 주자 했는데 사다새가 먹이는 안 먹고 자꾸 그 연예인의 다리를 물고 먹으려고 공격하고 아니 먹으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공격하고 왜 공격했어요?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먹이를 먹으려고 한 건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아. 이제 계속 옆에 가는데 물려고 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피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들깨보다 더 무서워 지금. 진짜? 자꾸 물면 막 너무 아파 물지 마 이런 게 다 찍히고 근데 막 엄청 그걸 내보낸 걸 보면 사실 막 크게 심하게 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사실 이제 펠리컨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저는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좀 귀여운. 맞아요. 그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에서 펠리컨 포켓몬은 약간 이제 편지를 배달해주는 맞아. 모두의 친구 맞아, 같은 맞아. 느낌이어서 되게 이미지가 맞아. 좋았는데 약간 크고 나서 본 펠리컨 좀 무서운? 그리고 동물의 숲에서도 펠리컨들 역할이 약간 우편 배달하고 맞아. 약간 업무 동사무소 같은 데서 주민센터에서 업무 보고 이러는 맞아요. 약간 친절한 공무원 이런 느낌이 일본에서 특히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없어서 그런가. 근데 진짜 그 없어서. 최근에 개봉했던 지브리 영화에서도 사다새가 되게 무리를 지어서 막 나와요. 근데 주인공을 막 공격하는 좀 악한 무리들로 나오고 막 다 먹어 치우는 나쁜 애들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새가 나와서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사다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크고 커서 더 무서움을 주는 걸까 싶기도 한 맞아. 것 같은데 사실 의외로 부침성이 되게 좋아서 먹이를 주면은 사람한테 남는다고 진짜 해요. 근데 이제 부침성?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강아지를 잘 먹을 수도 주나 봐. 있고 아니 그 철새라서 사실 이제 자연스러운 이주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먹이를 주면 상당한 벌금을 물린다고 그러니까 먹이 해요. 주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게 많지. 약간 맨날 수산시장 같은데 맨날 가가지고 정어리 받아 먹으려고 그 횟집 앞에서 이렇게 회를 하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집 앞에서 기다리 봤어요. 집 안으로 맞아요. 이렇게 뒤뚱뒤 들어가 많잖아, 세 영상 마리가 많아.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사장님이 가라 이러면서 물고기를 던지면 거기로 우다다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진짜 펠리컨이 어떤 종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다새는 진짜 그 마을에 아파서 구조가 됐는데 그 마을에 정착을 하게 돼서 마스코트처럼 그냥 이제
자리 잡은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가게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막 먹을 거 와서 주고. 아, 귀엽다. 네, 그러니까. 이런 먹이주는 것도 에피소드 있다고 많은 해요. 것 같아요. 사람하고 가까운 새이긴 아, 한데. 부침성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네, 그런. 아, 친근하게, 뻔뻔하게. 인간에게 음식을. 그냥 다가오는 타입. 네, 진짜 사다새는 이렇게 무섭고 무서운데 좀 친숙한 새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제 도감에는 베이그런트라고 나오고 살고 있지 않다고 나오지만 놀랍게도 사다새를 뜻하는 한자가 존재를 해요. 그 말은 옛날에는 사다새가 있었다? 그쵸 거주를 했다는 약간 거잖아요. 거주는 라기보다는 선물 받은 뭐 그런 거 아닐까? 사실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분이 블로그에 살아요? 사료를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어. 이게 고문원의 기록에 따르면 수백 년 전에는 텃새나 철새로서 네? 한반도에 서식했을 수백 년? 가능성이 왜요? 있대요. 왜요? 왜요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사다새라는 이름으로 고전 문학이나 실록에 여러 번 등장을 다른 했대요. 새를 뜻하는 걸 수도 있나,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근데 사다새 그럼 지금 서식지는 어떻게 돼요? 현재 우리나라요? 네.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아 제가 전 세계 서식지는 질문이 없던 질문으로 해요. 뭘.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서식지만 조사해봤거든요. 저 이제 사료를 살펴보면 1530년에 편찬된 산증 조선시대네? 잠깐만요.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이라는 어. 지리서에서는 사다새가 평안도, 황해도, 어머. 전라도 일대에서 서식을 했고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 이게 맞아. 몰랐죠. 극단적으로. 심지어 전라도의 특산품으로 제호요. 그러니까 사다새 네? 기름으로 바쳤대요. 그래서 많았나봐. 되게 귀한 바닷가에 쫙 살았나? 그럴 약간 수도 섬 있을 지역에 것 산 거 아니야? 그쵸. 뭔가 약간 바다랑 그러면 가까운. 경남에는 왜 못 살아? 나한테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 안 이제 내려왔나 보지. 그 이 제호유라는 게 굉장히 귀한 약재로 아, 공급이 귀하긴 됐는데 귀해. 그래서 이게 멸종의 원인이 된 아, 것으로 추측이 잡아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진짜? 뭐지? 되게 조선- 먼새 같았는데.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이제 점차 이제 막 사다새 기름이 줄어든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니 왜 이제는 사다새 기름을 안 보내냐? 안 보내냐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는 걸 보아서는 이제 그때쯤 특산품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멸종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유추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여름 축제 새는 사다새였습니다. 와.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새는 큰 홍학입니다. 제발 나 큰 눈병아리인 줄 알았잖아. 아, 진짜? 근데- 도감에 없는 거였네. 도감에 있어요. 진짜요? 신도감에. 신도감이야? 네. 아, 진짜. 대박이다. 근데 진짜 홍학이 어디 확실히. 나왔는데요? 사실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근데 진짜 너무 축제새다. 왜냐면 저는 축제하면은 제가 주제를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여름 축제하면 생각나는 새는 큰 홍학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 도감에 실려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잘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큰 홍학은 지금 한마디- 데리고 온 것 같네. 제 옆에 있어요, 지금. 큰 홍학이. 큰 홍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라밍고랑 똑같은 새고요. 물론 플라밍고는 플라밍고 안에 여러 종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전 세계에는 6종의 플라밍고가 살고 있습니다. 육종 플라밍고. 그걸 왜 요약하시는 거죠? 그리고 큰 홍학은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지역에서 사는 종이에요. 그럼 큰 홍학은 얼마 정도 될까요? 크기가? 130. 센티. 센티겠지. 그럼 밀리미터는 아니겠지. 110에서 150cm 정도 된다고 해요. 다양하다. 완전 평균이다. 그럼 우리랑 키가 키가 비슷한 거죠? 오. 좀 큰 애들은? 그리고 몸무게는 2에서 4kg. 에이, 가볍네. 그리고 또 상상해서 내 손바닥 위에 야. 큰 홍학이, 근데 2, 4kg면 들만 하잖아. 근데 표면적이 너무 넘어질 좁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표면적이 두 너무 손으로는? 좁아요. 홍학이 원할까? 아니, 홍학이 순순히 따라온다는 가정을 하면. 근데 너무 좀 불안정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홍학이? 넘어질 것 이렇게 같아요. 왔다가 공중에 홍학이? 못 띄울 것 같아요. 약간 긴 봉을 긴 봉을 아무리 2에서 4kg 접시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거야. 근데 지금까지 가장 큰 홍학은 187cm까지 자라게 됐대요. 그냥 개체 그 개체의 큰 예, 홍학에서 특징이었던 거예요? 아. 크게 자란 거. 정말 크다. 잘 드셨나 봐. 그러니까. 그치? 동물원에서 키웠다는 개체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큰 홍학의 생김새에서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김새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큰 홍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연분홍색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딸기 우유 색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장난감 그 핫핑크보다 큰 홍학은 좀 연한 편에 속하긴 해. 털이. 장난감 핫핑크? 뭐예요? 그리고 그냥 플라밍고 펜 같은 거 알지? 약간 그런 거 아니요? 이거 수영할 때 하는 그거. 튜브. 튜브. 플라밍고 그런 거보다 살구색 느낌? 그리고 근데 날개를 펴면은 날개 안쪽은 빨강색, 더 진한 빨갛다? 분홍색, 거기 완전 진한 빨강색이고, 왜 날개 안이 더 빨갈까? 그러니까 날개 끝부분은 또 검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도 날개 끝이 핑크색이고, 검은색이군요. 약간 두루미 느낌. 처럼, 맞아. 딱 그 아. 이렇게 펴면은 끝쪽이 검은색. 그 다음에 다리랑 부리도 핑크색인데, 부리는 끝부분이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플라밍고 애기가 분홍색이 아니란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럼 무슨 먹어가지고 색이에요? 빨개지는 거잖아요. 제가 회색이에요? 설명할 건데. 우선 태어나면은 회색 솜털 친구입니다. 미운 오리 홍학이네. 맞아. 근데 또 다리는 핑크색이다, 웃긴 게. 다리는 핑크색이고, 몸통만 다리는 왜 회색. 벌써 핑크야? 그치? 회색 솜털인데, 이게 몸 색깔이 자라면서 짙어진다고 하고, 또 다리 색깔은 옅어진대요. 근데 몸 색깔이 짙어지는 근데 이유가 생각해보면은 다리 핑크로 태어나는 애들 많잖아요. 갈매기류에서 맞아, 핑크는 흔한 색깔, 다리 핑크는 흔해. 근데 몸 색깔이 짙어지는 이유는 먹이 때문이고, 애기한테 먹이를 주는 어른 필라밍고도 먹이를 주면서 색이 옅어진다고 해요. 그럼 갓 태어난 응. 새끼는 먹이를 아예 안 먹은 새끼라는 뜻? 맞아요. 갓 태어난 건 안 먹었지, 당연히. 근데 어른이 먹은 거를 이렇게 그런 거는 근데 이제 플라밍고가 먹는 먹이가 분홍색에 영향을 주는데 그 갑각류를 자주 먹어요. 물에 살면서.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은 간에서 오렌지와 핑크색 색소로 분해가 되고 나온 색소가 깃털 조직에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각류를 먹어도 빨개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색소를 분해할 수 없어서. 간에서 그 색소를 분해를 안 얻지 되는 거 아니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몰라요. 분해를 저도 사람 못하거나. 피부가 왜 빨간색이 안 되는지는 진짜? 몰라요. 근데 막 우리는 뭘 먹었을 때, 막 귤 오이를 먹었을 먹어서 때. 초록색이 귤 먹어서 되거나. 노래지. 맞아, 피부도. 맞아, 나도 그래서 그래서 검색하다 본 거같아. 사람이 귤 먹으면 노래지는 것처럼. 진짜 플라밍고. 노래져요? 그럼 귤 많이 먹으면 노래지잖아. 진짜? 얼굴 노래져. 나 몰랐어. 제가 친구가 노래진 거 봤거든요. 하루에 20몇 개씩 드세요. 그럼 노래져요. 볼 수 있군요. 근데 우리 양이 많이 필요한가 봐. 근데 플라밍고도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얼마나 많이 먹어? 귤 20개처럼. 크레이새우 20통. 근데 주식인 거지, 이제 귤이. 귤을 밥처럼 먹으면 그치. 빨개질 수밖에. 그래서 이 붉은색 색소도 엄청 독특한데 이 붉은색 깃털을 혀로 문질러가지고 분홍색 색소를 띠게 만든다고 해요. 그니까, 그 짤 봤어. 유명하잖아요. 맞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진짜요? 네. 애기한테 먹일 때 머리에서 머리에다 대고 이걸 혀로 문지르니까 입에서 빨간 게 나오는데 그게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처럼. 그럼 사람들이 다 놀랐어. 근데 그게 입에서 나온 거잖아. 애기 주려고. 착한 의도인데 지금 머리를 깨먹는 거, 깨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약간 나오는. 그래서 어른이 돼도 깃털을 안 문지르면 깃털색이 바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이 햇빛에 바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많이 받으면 하얘지는 거. 약간 그 책 색깔 바르듯이 알지? 약간 책 도서관에서 책 바르듯이. 크림을 바르듯이 파란색으로. 깃털을 문질러.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문지르냐에 따라 밝은 분홍색을 띠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많이 문질렀을 때 더 번식 지금 설명하려고요. 메리트가? 네, 그래서 건강을 상징하는 지표가 돼가지고 최고의 번식 장소와 서식지를 가진 플라밍고가 깃털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진짜 축제새 같다. 이 그게 치장에. 숙제야? 여유롭잖아. 열심히 하긴 시장에. 한다. 여유롭진 않았어. 빡빡하게 문지르고 있을 때. 아니야, 여유로워야지. 그다음에 큰 홍학의 또 부리도 엄청 독특하잖아요. 맞죠. 근데 부리가 생각보다 이제 엄청 신기하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약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강시 흉내낸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손을 이렇게 어렸을 때나 했던 거 같아.
강시 흉내가 강시 전설. 그렇게 유행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유행이었던 것 공포 옷 같은데. 입기 희귀 이런 거 나오면 강시 옷 꼭 있었는데. 진짜. 유명 아이돌 아닌가? 무슨 최근에 본 적 없는 그래요.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웃기다. 강신 한물 같다. 어쨌든 죄송해요. 기억자로 돼 있다는? 손을 이렇게 아래로 약간 유령 이렇게 해서 유령이 어느 유령? 그 스켈레톤 따라하듯이 제가 해골인 척 좀비? 좀비 나와. 이게 뭐냐?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러면 그냥 난 너무 기억자도 모른다. 정답! 너무 기억자도. 땡! 강시! 곡선이 없어! 홍학 불이 얘기하다가. 어쨌든 손을 이렇게 아래로 내린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엎여 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부리는 딱한 물에서 먹이를 잘 찾을 수 있게 되어 아이고 딱해! 탁한 물이죠? 탁한 물에서 먹이를 잘 찾는구나. 네. 왜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이제 막 홍학도 그 백로처럼 막 이렇게 좀 얕은 물에 얇고 딱한 물. 얇고 얇고 딱해. 진짜 불쌍해. 말랐나봐. 그래서 그 백로처럼 이렇게 그 진흙에서 약간 네. 움직이면서 하면은 먹이들이 튀어나온대요. 첨벙첨벙 다니면은. 그럴 때 이제 물속에서 머리를 앞뒤로 움직여서 머리를 부리를 앞뒤로? 필터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필터? 물 이렇게 받고 그 부리를 뒤집어서 박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땅에 박는 형태가 주걱처럼? 아니라 땅에 조리개처럼 박는 형태가 뜬다는 아니라 그러니까 진흙을 톡톡 걸러내는 느낌을 먹어요.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걸러내는 느낌을. 그래서 부리를 뒤집어서 딱 채처럼 이렇게 모래를 쳐내는 그러니까 느낌으로. 조리개 스타일. 네, 조리개? 그 쌀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 아. 그래서 땅에 약간 노크하는 느낌. 땅에 노크하는 느낌. 그러니까 보기에 그렇단 거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먹어. 근데 막 이제 막 진짜 막 허버허버 먹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막 톡, 근데 톡 전 이런 궁금한 느낌으로. 게 어쨌든 그러면 머리가 물에 들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영상, 유명한 영상 있어요. 물 속에서 찍는 그거 거예요? 찍는 영상. 진짜 귀여워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홍학은 또 3, 4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완전 엄청 오래 살지 장수. 않아? 지금 나보다 더 오래 산 홍학이 세상이 많다고.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으면 60년? 뭐 이렇게까지 산대요. 거의 할아버지. 5, 60년? 그럼 원래는 더 많이 살 수 있는 애였던 거네. 그럼 인간이랑 거의 수명 비슷한 거 아니지? 우리도 동물원에 갇혀 살아야 돼. 같이 살면 몇 년 살 수 있을까? 너무 힘들겠다. 또 큰 홍학의 특징 중 하나가 무리를 이뤄서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는 플라밍고는 대부분 동물원에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항상 때로 몰려있긴 하잖아요. 동물원에서 한 마리만 데리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야생 플라밍고는 막 진짜 몇백만 마리, 맞아. 몇십만 마리씩 사진 떼를 봤어요. 지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홍학이 엄청 사교적인 새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플라밍고 그냥 자기들끼리. 종 전체가 그냥 다들 엄청 사교적인 새 이런 사자새도 타이틀이 사교적이었잖아요. 부침성이야. 부침성 있고 인간에 대한 부침. 우린 사교적인 애들이야. 그래서 막 이제 아기 플라밍고도 아기 어린이집처럼 플라밍고. 이렇게 같이 무리해서 이거 아기 약간 플라밍고를 펭귄 스타일이네. 같이 귀여워. 키우는 데가 있대. 너무 귀여워. 유치원? 근데 플라밍고도 사람한테 부침성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이 요가 클래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가? 이제 요가 클래스요? 요가 매트를 깔고 잘못들은 좋아해서. 요가 매트를 깔고 이제 사람들이 요가를 하고 있는데 홍학이 거기에 와서 같이 한 발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가를 할 때 한 발을 든 귀여워.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귀여워.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따라하려고 홍학이 따라하는 거 해서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면 아니야 홍학 한 마리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따라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막 너무 어도러블. 그러니까. 이러면서 진짜 귀여워. 그런 걸 봤어. 그리고 맞아. 그것도 홍학 아니었나? 그 애기가 어른 홍학들이 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고 애기 홍학도 "헉, 나도 저거 따라해야지 하면서 그 조그만 애기가 발 하나 이렇게 들어 올리고 몰라요. 하는 어쨌든. 짤도 하여튼 플라밍고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붉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 뭐. 사교적이다. 사교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동을 하면서 무리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가 또 거기가 이제 살기 어려우면 또 얼마 만에 이동하고 이동해요? 그냥 꾸준히 계속 이동을 한대.
그러니까 막 하루 만에 해요? 2주 만에 해요? 한 달 만에 그건 해요? 모르겠어요. 뭐 하루 만에 하는지 2주 만에 하는지. 이거 알은 한두 개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큰 새니까 아무래도 알을. 둥지를 그럼 물에다 지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둥지 안 쳐봤는데요. 네. 그리고 큰 홍학은 그러면 제가 한국 도감에 왜 있는지 설명을 아직 안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디 왔냐는 거야. 길 잃은 새입니다. 제가 처음에 큰 홍학이 홍학 친구들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알제리, 이집트, 나일강 등 북아프리카, 케냐,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같은 중앙아프리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같은 남아시아,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 카타르 같은 서남아시아, 그다음에 뭐 알바니아, 프랑스, 그리스 같은 남유럽에 산다고 합니다. 되게 살 것 같은데 산다. 그러니까 살 것 같은데 살죠. 그리고 또 큰 홍학 번식지 중에 가장 위도가 높은 데는 독일이라고 해요. 독일에도 사는 거야.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근데 유럽은 약간 낯서네. 부럽네. 유럽에? 그럼 유럽에도 새가 진짜 많긴 많아. 제가 거기도. 본 홍학의 그 뷰는 뭔가 평평한 아프리카? 그런, 네, 아프리카 맞아. 뷰가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아니면 남아메리카 막 이런데. 응. 그래서 우선 가장 처음 온 거는 도감에 따르면 1975년 1월 낙동강 하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기사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보는데 없더라고요. 1975년 기사인지 뭔가 언급이 없어서 이건 잘 모르겠고 최근에는 2017년 8월에 엄청 최근에 왔네. 새만금 간척지와 11월 을숙도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같은 해에 2번 발견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홍학을 보면은 국내 동물원에서 탈출한 개체가 아니냐라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엔 소문으로 그렇게 들었어. 막 동물원에서 탈출했대 했는데 이제 그 서울 동물원 홍학 사육사 분이 아니라고 해줬고요. 홍학 로스가 없다 우리는. 우리 우리 홍학 홍학은 실종된 그대로다. 게 없다. 그리고 그 동물원에 사는 홍학 날개깃을 잘라서 그렇게 못 나라. 나, 그 낙동강이나 새만금 정도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월에 발견된 애랑 11월에 발견된 애가 약간 같다고. 같은 왜냐면은, 개체다. 왜냐면 새만금에서, 여기 갔다 을숙도 그 애들이 거기 사는 다른 철새들이 11월 정도 되면 이제 을숙도로 옮기는데 그걸 따라서 옮긴 것 왜 같다. 같이 갔지? 그냥 외로워. 사교성이 사교성이 또 발휘됐네. 뽐내지는 부분이죠. 대박 부러워. 맞아. 그래서 새만금에서 발견된 홍학은 막 그냥 날기도 잘 날면서 먹이를 이렇게 잘 찾은 것도 근데 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 서식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의 반대편? 왜냐면 인도라고 맞아. 해도 그다지 가깝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 가장 가까운 게 카자흐스탄이래. 번식지. 그게 너무 멀지? 멀리 800km인가? 어떻게 어때? 그니까요.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플라밍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라스틱 플라밍고 아세요? 아니요? 플라스틱 플라밍고가 그 미국에서 정원에 사용되는 그 플라스틱 장식인데 아. 그게 브랜드가 있대요. 플라스틱 오. 플라밍고가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돈 페더스톤이라는 예술가가 1957년에 잔디 장식 플라밍고를 디자인한 다음에 엄청 유행을 해서 그 이그노벨상 아세요? 약간 네. 신기한 뭐 기술, 웃긴 기술 뭐 이런 거 주는 건데 거기 수상도 하셨고 네. 1980년대까지 2천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미국 전국에서. 그게 그냥 용도는 장식인 거예요? 싸구려 정원 장식. 그런데 왜 싸구려예요? 왜 이게 싸구려? 약간 그 키치하다 뭐 이런 그런 문화를 잘 상징한 그런 아이템이었대. 아, 세상에. 약간 유행을 탄 거지. 약간 싼 정원 장식인데 어쨌든 유행을 탄.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는 그 이 플라스틱 플라밍고가 20세기 중반에 미국 풍경을 바꿔놓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약간 너무 널리 퍼져서 플라밍고가 유명해진 이유도 이거의 몫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개발한 게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이 표절 때문에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밍고를 생산한 회사는 2006년 닫았지만 다시 열어서 열심히 플라밍고를 생산하고 계시다고 해요. 손목이 웃기다. 그러니까 약간 장식. 근데 그것 때문에 나도 알게 된 것 같긴 해. 지금의 플라밍고를. 명성은. 지금의 그 진한 핫피크 플라밍고라는 그 명성이 생긴 게 이 플라스틱 플라밍고 때문이라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상징적인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맞아, 약간 여름 휴가 바다 이런 거 하면은 플라밍고가 야자수. 떠오르잖아. 네온사인. 사실 뭐 거기 뭐 연관이 상관은 없는데 그냥 뭐 바닷가에 가서 뭐 있는 새가 아니잖아. 모래사장에 있는 새는 아닌데도 어쨌든 이미지가. 아프리카에 있을게. 그래서 저 이렇게 플라밍고를 소개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여름 축제새 3종에 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름 느낌이 나시나요? 완전 나요. 약간 그거 해도 될 것 같아요. MBTI 마냥. 나의 축제 즐기는 타입은 난 흰축지 제비갈매기 타입, 그건 좀. 점잖은 타입, 플라밍고, 너무 까매서 이제 더운 거 알죠? 모든 빛을 흡수해서. 야간 축제 참여. 나는 사다시 타입. 뭐든지 먹고 싶어. 입에 잘 보는 타입. 아이 무서워. 무서워. 다 먹을 것 같아 축제 진짜. 음식. 진짜. 플라밍고 타입. 뭔가 언제나- 제일 잘 어울려. 그러니까 언제나 파티 피플. 언제나 나는 강렬한 색의 옷을 파리벌드. 입지. ENFP 느낌. 아 웃겨.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떤 타입의 축제 그렇죠. 나만의 여름 축제새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우리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